25년 동안 중장년 돌연사 사례를 분석해온 김도윤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준비 안 된 사람부터 데려갑니다. 특히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말이죠. 그 순간 단 10초를 그냥 넘기면 살아도 예전 인생으로는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급성 심장 사고로 쓰러진 분들의 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해 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분들이었습니다. 가족이 옆에 있었다면, 누군가 바로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었거든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오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해도 그냥 체한 줄 알고 넘기시고, 식은땀이 나도 날씨 탓으로 돌리고, 왼팔이 저려도 50견이려니 하고 참으십니다.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놓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은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계실 때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심장마비에서 살아남는 건 운이 아니라 준비라는 거요. 신호를 알고 대처법을 알고 실제로 연습해 본 분들은 위급한 순간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참고 견디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요즘 가슴이 답답했던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났거나 왼팔이 유난히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며칠 전 지인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대 초반이신데 새벽에 화장실 가다 갑자기 명치가 답답해졌다고 해요. 처음엔 체한 줄 알고 잠깐 앉아 쉬셨답니다.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졌지만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몇 걸음 옮기는 사이 힘이 쭉 빠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가 여러분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가족이 곧 발견했지만 이미 시간이 꽤 지나버린 뒤였어요. 심장은 다시 뛰었지만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이 흐릿해져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손자 이름도 헷갈리시고 식사하신 것도 기억 못하시고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지셨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었거든요. 만약 그분이 명치가 답답한 순간 바로 앉아서 깊게 기침을 하셨더라면, 가슴 중앙을 두드리셨더라면, 아니면 적어도 누워서 참지 않고 가족을 바로 불렀더라면 말이에요. 제가 25년간 이런 사례들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초기 신호를 무시하거나 잘못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체한 줄 알고,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고 그냥 참으신 거예요. 그러다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는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만났어요. 그 중에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도 많았지만 반대로 스스로를 지켜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신호를 알아채고 즉시 행동했다는 거예요. 혼자 계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기억하고 실제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그럼 위급한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심장사고와 직접 연결되는 신호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심장 신호가 가슴이 아니라 명치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명치가 답답하면 소화가 안 되는 줄 알고 소화제부터 찾으세요. 국내 심장연구기관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 초기 신호를 소화 문제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 님도 그랬어요. 저녁 식사 후 명치가 답답했는데 체한 줄 알고 그냥 참고 누우셨대요. 소화제 먹고 잠깐만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새벽에 깨어보니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식은땀이 흥건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옆에서 주무시던 배우자분이 바로 알아채셔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만약 혼자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명치 답답함이 10분 이상 지속되면 바로 움직임을 멈추고 앉으세요. 절대 소화제부터 찾지 마시고요. 일단 안전한 자세를 취하는 게 먼저입니다.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래도 계속 답답하다면 이건 소화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식사 후에 명치가 불편했던 적 말이에요. 그때 그냥 넘기셨다면 정말 위험한 순간을 지나간 걸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꼭 기억하세요. 명치 답답함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식은땀도 마찬가지예요. 더운 것도 아닌데 이마와 등에서 땀이 줄줄 흐른다면 이건 심장이 비상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노년 건강조사에서 심장사고 직전 가장 흔하게 나타난 신호가 바로 식은땀이었다고 해요. 72세 이정수님은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대요. 겨울이었는데도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났다고 합니다. 처음엔 갱년기 증상이 아직 남아있나 싶어서 그냥 옷만 갈아입고 누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졌고 다행히 아들분이 출근 전에 들러서 바로 알아챘다고 합니다. 식은땀이 날 때는 즉시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세요. 절대 눕지 마시고요. 누우면 심장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손발이 차갑고 어지럽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요즘 이유 없는 식은땀 느끼신 적 있나요? 특별히 더운 것도 아닌데 옷이 젖을 정도로 땀이 났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왼팔과 어깨 저림도 대표적인 심장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팔도 저리고 어깨도 아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심장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아 고령자 연구에서 심장사고 전에 팔 통증을 느낀 경우가 4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65세 김성호님은 왼팔이 계속 저리고 어깨가 무거웠는데 50견인 줄 알고 며칠을 참으셨대요. 파스도 붙여보고 찜질도 해봤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가슴까지 답답해지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제야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대요. 팔 저림이 가슴 불편함과 함께 온다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왼팔 안쪽이 저리거나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파스나 마사지로 넘기지 말고 바로 앉아서 몸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최근 왼팔이 유난히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팔이 무겁고 저리다면 꼭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심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으니까요. 턱과 목 통증도 놓치기 쉬운 신호 중 하나예요.
갑자기 턱이 뻐근하거나 목이 뻣뻣해지면 대부분 목 디스크나 근육 경직으로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심장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 답답함이나 식은땀과 함께 온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69세 최미영님은 며칠 동안 턱이 아프고 목이 뻣뻣했는데 베개가 안 맞나 싶어서 베개만 바꾸셨대요. 그런데 증상이 계속되고 어느 날 아침엔 명치까지 답답해지면서 숨쉬기가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딸이 함께 살고 있어서 바로 대처할 수 있었지만 혼자였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턱이나 목이 갑자기 아프면서 다른 증상이 함께 온다면 바로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평소에 없던 통증이 갑자기 시작됐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목을 만져봐서 딱딱하거나 땀이 나면서 어지럽다면 이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명치 답답함, 식은땀, 왼팔 저림, 턱과 목 통증까지 이 네 가지 신호 중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행동해야 해요.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신호들이 겹치는 순간 바로 다음 단계가 중요해집니다.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생사를 가르거든요. 이제 실제로 살아남은 분들이 했던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기침이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침은 심장 내부 압력을 순간적으로 높여서 리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문 용어로는 기침 심폐소생술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혼자 있을 때 응급 상황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약한 기침은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힘을 주어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뜨리듯 기침을 해야 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에 힘을 주어서 2초 간격으로 반복하세요. 한 번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울리는 느낌이 들어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한번 연습해 보실 수 있겠나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 깊은 곳에서 힘껏 기침을 해보세요. 목구멍에서 나는 가벼운 기침이 아니라 가슴 전체가 울리는 강한 기침이어야 합니다. 이걸 평소에 연습해두면 위급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어요. 73세 송태호님은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났는데 제가 이전에 알려드린 기침 방법을 기억하고 바로 실천하셨대요. 의자에 앉아서 2초마다 강하게 기침을 하면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덕분에 위급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슴 중앙 두드리기도 중요한 방법이에요. 가슴뼈 중앙을 자극하면 심장 전도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위치가 중요한데요. 가슴뼈 한가운데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선의 중앙 부분이 정확한 위치입니다. 너무 위나 아래를 치면 안 돼요. 위쪽을 치면 목 쪽 혈관을 자극할 수 있고 아래쪽을 치면 명치를 다칠 수 있어요. 정확히 가슴뼈 중앙을 주먹으로 1초에 한 번씩 5회 정도 두드리세요. 너무 세게 칠 필요는 없고 적당한 강도로 톡톡 두드리는 느낌이면 됩니다. 정확한 위치 찾으셨나요?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목 바로 아래에서 시작되는 딱딱한 뼈가 가슴뼈예요. 이 가슴뼈의 한가운데 부분을 찾아서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려 보세요. 이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손등 합곡 부위 자극도 도움이 됩니다. 합곡은 손등에서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곳은 신경과 혈관이 밀집된 부위예요. 한의학에서도 응급 상황에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반대쪽 손 엄지로 합곡 부위를 꾹 눌러주세요. 너무 짧게 누르지 말고 5초 동안 꾹 누르고 5초 쉬는 걸 반복하면 됩니다. 누를 때 약간 아픈 느낌이 들어야 제대로 누르는 거예요. 통증이 전혀 없다면 위치가 잘못됐거나 힘이 약한 겁니다. 누를 때 약간 아픈 느낌 드시나요? 합곡을 정확히 누르면 손등 쪽으로 찌릿한 느낌이 퍼지면서 약간 아픈 감각이 듭니다. 이 느낌이 들어야 제대로 자극하는 거예요. 평소에 자주 눌러서 위치를 익혀두세요. 호흡 조절도 정말 중요합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는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더 주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코로, 내쉴 때는 입으로 천천히 내보내세요. 지금 함께 해보실까요? 편안하게 앉아서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7초 동안 숨을 참아보세요. 힘들다면 5초 정도로 줄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몇 번 반복하면 몸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세도 중요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절대 눕지 마세요. 누우면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겁니다. 팔꿈치를 무릎에 올리고 고개를 살짝 숙인 자세가 좋아요. 이 자세를 취하면 심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서 연습해 보세요.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앞으로 살짝 몸을 숙이세요. 팔꿈치를 무릎 위에 올리고 손으로 이마를 받치는 자세도 좋습니다. 이 자세로 깊게 호흡하면서 몸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71세 한영숙님은 혼자 계시다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났는데 이 자세를 기억하고 바로 실천하셨대요. 소파에 앉아서 상체를 숙이고 깊게 호흡하면서 강한 기침을 반복했고 그 사이에 옆집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목이 건조하고 답답할 때 찬물을 천천히 마시면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찬물을 입에 조금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세요. 한 번에 한 모금씩 천천히 3번에서 5번 정도 마시면 됩니다. 물을 삼킬 때 목 안쪽이 자극받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이 자극이 미주신경을 건드려서 심장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답답함을 느끼면 산소 부족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창문을 열어서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세요. 하지만 무리해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가까운 창문만 여세요. 멀리 있는 창문까지 가려고 무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 움직일 때는 천천히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이동하세요. 이 행동들은 치료가 아니라 시간을 버는 방법입니다. 스스로를 안정시키면서 도움을 요청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절대 이 방법들로 완전히 회복되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증상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안심하고 그냥 넘기면 정말 위험합니다.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위급한 순간을 넘겼다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바로 연락하세요. 혼자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고 넘기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사라졌어도 다시 올 수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심장마비는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신호를 알고 대처법을 알고 연습해 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명치가 답답해도 체한 줄 알고 식은땀이 나도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왼팔이 저려도 나이 탓으로 돌리면서 그냥 참고 넘기는 거죠.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올바른 관리는 신호가 오면 바로 멈추고 즉시 대응하는 겁니다. 명치 답답함, 식은땀, 왼팔 저림, 턱과 목 통증 같은 신호가 10분 이상 지속되면 절대 참지 마세요. 바로 앉아서 안전한 자세를 취하고 강한 기침을 하고 가슴 중앙을 두드리고 합곡을 자극하세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거나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간 봐온 사례들 중에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빨리 행동했더라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행동을 기억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계시다가 위급한 상황을 맞았지만 스스로를 지켜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신호를 알아차렸고 즉시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강한 기침 방법, 가슴 중앙 위치, 합곡 자극, 호흡 조절, 안전한 자세까지 모두 실제로 연습해 보세요.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강한 기침과 가슴 중앙 위치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 깊은 곳에서 힘껏 기침을 해보세요. 가슴뼈 중앙을 찾아서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려 보세요. 손등 합곡 부위를 눌러보세요. 이런 연습을 한 번이라도 해두면 위급한 순간에 몸이 기억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해본 것은 완전히 달라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전달해 주세요.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 강한 기침하는 법, 가슴 중앙 두드리는 법, 안전한 자세 취하는 법을 함께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 집 전화기 옆이나 냉장고에 응급 연락처를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전화번호, 이웃 전화번호, 응급번호를 큰 글씨로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전화번호조차 기억 안 날 수 있거든요. 혼자 계실 때는 항상 전화기를 가까이 두세요. 침실, 거실, 화장실 근처에 전화기가 있으면 위급한 상황에서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즘은 휴대전화가 있지만 충전이 안 됐거나 다른 방에 두고 온 경우도 있으니까요. 밤에 화장실 갈 때 특히 조심하세요. 새벽 시간대가 심장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30초 정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식사 후에도 주의하세요. 식후에는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식사 후 1시간 정도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편안하게 쉬세요. 특히 과식했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갈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외출 전에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하고 목도리와 모자로 체온을 유지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새벽과 식후에 특히 위험한 이유와 그 시간대를 안전하게 넘기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위험한지, 식사 후 어떤 자세를 취해야 안전한지,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시간대별 위험 요소와 그에 맞는 대처법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 심장을 보호하는 3단계 기상법, 식후 30분 동안 꼭 지켜야 할 3가지 원칙, 겨울철 외출 전 5분 준비 운동까지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배운 방법 중에 어떤 게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